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2달 동안 많이 바빴고요. 바빴던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를 주구장창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인터뷰 잡혀 있고요. 네, 오늘은 사실 인터뷰 해야 되는 날인데 제가 너무 가기 싫은 나머지 그냥 다른 데 오퍼 받았다고 하고 안 가는 걸로 했습니다. 휴가는 받아놨는데 밖에 비는 오고 뭐 할까 하다가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이걸 찍게 됐네요. 잠시 근황을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운 좋게도 꽤 큰 회사에 온사이트 인터뷰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걸 한 달 반 준비를 했고요. 인터뷰는 미국 가서 봤는데 근데 뭐 코딩은 그럭저럭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스템 디자인하고 비헤이비어 퀘스천 보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반은 조금 무리였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네, 좀 아쉽긴 하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봤던 코딩 인터뷰들은 다 그냥 무난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온사이트 인비테이션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근황은 이 정도 되고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질문 중에 한 2가지만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그 연봉하고 세금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연봉이 2년 일하면서 연봉이 조금 많이 올랐는데 처음에 받았던 연봉이나 지금이나 보면 세금은 25%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 한 2억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한국보다는 확실히 높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받는 연봉이 이 동네 개발자로 보자면 중간 정도에서 조금 아래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면 꽤 높죠. 거기에 반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꽤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자체는 한 6%, 7% 정도 됐고 국민연금이랑 의료보험 합치면 15% 정도 되죠. 꽤 차이는 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대부분 세금 제한 부분에서 생활하시고 지내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지금도 저 같은 경우 세금 제하고 나서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은 물론 렌트비고요. 거의 한 40% 정도가 렌트비로 나가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생활 물가는 굉장히 싸거든요. 한국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활 물가란 말은 그 마트 가가지고 뭐 재료 사와서 집에서 해먹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진짜 싸요, 한국보다.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 생각해보면 10만 원 정도 사면 카트 바닥 조금 채우나? 그랬던 느낌이었는데 여기 뭐 가득 채우니까 많이 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 물가가 싸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여기서도 그 나중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돌려받는 돈이 한국에 비해서도 거의 2배 정도 돌려받아요. 가족이 있고 월세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환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2배 정도 돌려받는데 제가 올해 돌려받은 돈은 거의 한 8,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꽤 많이 돌려받습니다.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방과후 수업, 방과전 수업 같은 거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그 비용도 그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요. 그다음에 환경 인센티브를 해서 또 돈 받는 것도 있고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회사 보험으로도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많이 내나 돌려받는 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어인데요. 제가 계속 영알못 하니까 너 얼마나 영어를 못하길래 그렇게 말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뭐 토익 같은 거 보잖아요. 나쁜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영어 시험은 시험일 뿐이에요. 막상 여기 와서 영어를 쓰려니 정말 너무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커피 시키는 것도 1년 동안을 고생했어요.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정형화된 표현은 이해가 돼요. 뭐, 너 빵 구워줄까? 뭐, 아메리카노 시키면 위에 이렇게 위에 좀 남겨줄까? 왜냐면 여기서는 커피 마실 때 우유를 좀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알아듣는데, 스몰 톡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여전히 많이 힘들고요. 인터뷰도 이제는 거의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IT 쪽은 그 차이니즈라든가 인디안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에 액센트 강하신 분들 아주 많은데 재수없게 그렇게 걸려버리면 그냥 인터뷰 망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시티은행이랑도 한번 봤었는데 그 팀이 또 그 원격으로 같이 일을 한대요. 그 미국에 있는 팀이랑. 근데 제가 하필 인터뷰를 했던 분이 굉장히 인도 액센트가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분 전화통화 한 10분 동안 익스큐즈미만 한 100번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영어는 아직까지 참 극복이 안 되는 산이고요. 여전히 많이 못합니다. 영어는 이민자라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막 인트로 넣고 막 마지막 엔딩 넣고 하니까 편집한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지쳤어요. 이제부터는 그런 건 좀 생략하고 그냥 담백하게 내용 중심으로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